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오디오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뭐 하나, 계속 이제 뭐 마이크 스플리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라인 스플리터는 없느냐? 예, 라인 스플리터도 뭐 똑같습니다, 원리가. 근데 뭐 마이크에 들어가는 그 뭐 패드나 팬텀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게 없겠죠. 라인 스플리터도 패시브 타입은 전원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트랜스포머를 다 이용하고요. 이제 라인 스플리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액티브 라인 스플리터는 이것도 뭐 똑같습니다. 당연히 입력 버퍼가 있고요. 아니면 뭐 더 충실하게 만든다면 아예 그라운드를 분리해 버려서 저쪽 그라운드 트랜스를 써서 그라운드를 아예 분리해 버리고 입력 버퍼를 쓰고, 그 다음에 출력이 뭐 여러 개라면 쭉쭉쭉쭉쭉쭉 출력마다 이렇게 버퍼를 달아야 되겠죠. 버퍼를 달고 각 출력마다 이렇게 트랜스포머를 쓰면 요게 이제 신호 분배기의 기본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액티브 라인 스플리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출력단에 꼭 트랜스포머를 다는 이유는, 눈치채셨겠지만 요 그라운드를, 이쪽에서 오는 그라운드를 다 분리해서 안 보내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그라운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출력단에는 다 그라운드가 다 띄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게 100% 이 모든 출력이 100% 다 같은 한 시스템 내에 한 그라운드 포인트를 가진 시스템 내에서만 사용이 된다는 100% 확신만 있으면 이 트랜스포머 출력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분배기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호를 우리가 분배한다는 의미는 여러 군데로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그라운드 시스템 내에 있는 장비를 보낼 수도 있고, 아주 멀리 있는 그라운드 포인트가 완전히 다른 어나더 시스템으로 보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트랜스포머 출력으로 안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이게 ADA라고 불리우는 아날로그 오디오 디스트리뷰션 앰플리파이어 국산 장비 모듈을 제가 사진을 하나 촬영을 한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색깔이 좀 다른 요 녀석이 이제 입력 트랜스고요. 요 그림 보시면은 이제 되시겠죠?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 입력 트랜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린 거 이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들이 다 이제 버퍼죠. 여기 입력 버퍼, 여기 다 이제 버퍼들이죠. 출력 버퍼들이 각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출력 트랜스들이 이렇게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6개 출력을 갖는 거죠. 1대 6이죠. 1대 3까지는 이거 쓸 이유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아주 오래된 일본의 NEC에서 아주 옛날에 나오는 오디오 디스트리뷰션 앰플리파이어인데요. 여기도 보면 여기가 입력 트랜스예요. 자, 제가 그린 그림하고 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서, 그라운드를 분리하기 위한 입력 트랜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그라운드를 분리시켜서 내보내기 위한 출력 트랜스가 이렇게 붙죠. 이게 액티브 라인 스플리터의 기본 구조인데, 여기도 보면 이 녀석이 입력 트랜스죠. 여기가 입력 트랜스고, 타무라 거 썼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일단 트랜스거든요. 여기다 출력 트랜스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쓴 거예요. 패시브 스플리터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보면 우리가 패치에서 그라운드가 스루가 우리가 라인 레벨은
라인 레벨은 그라운드가 이렇게 스루가 다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그라운드 루프를 블로킹하기 위해서. 그래서 패시브 트랜스포머 라인 스플리터는 이렇게 그냥 그라운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보긴 봤어요. 그라운드 루프가 나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긴 했지만, 예, 패치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또 그라운드가 다 끊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경우도 보긴 봤는데, 야, 어쨌거나 트랜스포머 출력은 그라운드를 내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 괜히 내보내서 그라운드 루프를 만들어서 SMB를 망가뜨리지 말아야 되겠죠. 네, 오늘은 디지털 오디오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오디오의 내부 그라운드 구조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면 입출력 트랜스를 쓰는 게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입력 트랜스를 써서 핫과 콜드만 받아가지고 쓰고, 여기에 들어오는 1번 핀은 그라운드는 아예 사용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샤시로만 이렇게 붙여주죠. 그 다음에 요 트랜스포머 2차 측에서 내부 신호 처리를 해서 다시 출력 트랜스를 써서 핫과 콜드를 내보내고, 여기에 있는 1번 핀은 연결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샤시랑만 연결을 해서 AC 인레트에 이 가운데 접지 핀을 통해서 접지가 되는, 그래서 1번 핀은 오로지 신호의 기준전이 역할을 하지 않고 오로지 케이블의 접지 역할과 안전을 위한 샤시 접지만을 하기 때문에 예전역에 그라운드 루프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오디오는 패치를 선택할 때 위아래가 스루 되어 있어도 되고 각 홀들이 모두 그라운드로 연결이 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떨어져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요 사실만 알고 계셔야 되고, 또 하나 분배를 할 때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두 번째는 디지털 오디오는 고주파에 의해서 변조된 고주파 신호라는 거예요. 나중에 임피던스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호가 높은 고주파는 반드시 입출력 임피던스 매칭을 하죠. 그래서 출력 임피던스와 입력 임피던스가 보통은 같게 매칭을 해주는데, AS-EBU는 115ohm으로 입출력 임피던스가 결정이 되고, SDIF, ASID는 75ohm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두 개만 알고 계시면은 이제 디지털 오디오의 분배에 대해서, 제가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 텐데요. 자, 요게 이제 소니 팩스사에서 나오는, 제가 요 사이트를 왜 자꾸 들어나오면 이렇게 이 회로도나 블록 다이어그램을 아주 이해가 쉽게 잘 그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요 사이트를 들어와서 이 블록 다이어그램과 장비를 설명을 드리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요게 디지털 오디오의 분배 장비예요. 요거 패시브 AS-EBU 스플리터 장비고요. 패시브 타입이라 당연히 트랜스포머만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전원은 당연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오디오 AS-EBU, ASID에서도 1대3까지는 트랜스를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굳이 돈 들여서
액티브 디지털 오디오 분배 장비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이거 사는 게 훨씬 싸거든요. 그런데도 단순히 그냥 1대2만 분배할 건데 굳이 전원이 들어가는 액티브 스플리터 장비를 쓰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굳이 저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아주 멀리에서 오는 이제 신호가 싱크가 많이 이제 무너져 있는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다시 메모리에 넣어서 리클러킹을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에 나오는 액티브 디지털 디스트리뷰션 앰플리파이어들이 입력단에 리클러킹 기능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리클러킹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액티브 DDA를 쓰는 게 좋아요. 좋기는. 그치만 뭐 우리 DDA 뒤에 다 오디오 장비를 쓰고 오디오 장비에는 또 리클러킹 기능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소니 팩스 장비에 보면은 여기 인풋 AES EBU 인풋이 있죠. 그 다음에 출력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터미네이션 스위치가 요거 2번 3번에만 붙어 있고 1번에는 터미네이션 스위치가 안 붙어 있거든요. 터미네이션이 뭐냐, 여기 회로도를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입력이 AES EBU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 AES EBU 하나 둘 3개가 나오는데 여기가 115옴 저항이 있고 115옴 저항이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해주는 스위치가 있죠. 이게 뭐냐면 임피던스 매칭,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가 AES EBU는 어쨌거나 115옴을 우리가 입출력 임피던스로 써야지만 임피던스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신호 분배를 AES EBU를 하는데 요 트랜스는 110대 110 더하기 110 더하기 110 이렇게 1대3 트랜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115옴 소스 임피던스를 가진 AES EBU 장비가 연결이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입력 임피던스가 115옴 입력 임피던스를 갖는 부하 장비 1번이 여기에 연결이 될 거고요. 무조건 하나는 연결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 2번 출력 3번 출력을 쓸 때는 여기에 115옴 입력 임피던스를 가진 2번 장비와 115옴 입력 임피던스를 가진 3번 장비를 다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요 장비가 설계돼서 만들어진 건데, 요 장비가 안 쓰여질 때는 어떻게 할까? 요 장비가 이제 쓰여지지 않을 때는 요 장비가 쓰이지 않고 요거 출력 하나만 쓴다. 여기에는 의사부하, 즉 115옴 더미를 이렇게 걸어놔야 돼요. 이렇게 걸어놔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 왜 걸어놓느냐? 반드시는 아니고요. 이렇게 115옴, 그러니까 이 트랜스가 처음에 설계돼서 나올 때 이 트랜스 자체가 입력 측에 115옴, 출력 측에 115옴 3개가 연결이 됐을 때 가장 좋은 전송 특성을 나타내도록 설계 제작되어 있는 트랜스이기 때문에 이 부하 임피던스를 다 115옴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115옴으로 다 맞춰줘야 이 트랜스가 이쪽으로 하나만 넘어가는 신호도 전송 특성이 좋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2개만 쓰는 경우에는 여기에 115옴 입력 임피던스를 갖는 장비가 하나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여기를 안 쓰고 놀린다면 여기는 이렇게 115옴 저항을 이렇게 하나씩 붙여놔야 되거든요. 의사부하를. 그렇게 해서 의사부하, 즉 더미를 안 쓸 때, 이 출력에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더미를 붙여줘야 되는데, 이 출력에 사용하지 않을 때 이 더미를 붙일 것인가
더미 연결을 해 놓으라고 만들어진 스위치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스위치가 ON이 되는 경우는 요 출력에 장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요 스위치가 ON이 돼서 115옴 부하 터미네이션이 돼야 되고요. 요 출력에다가 장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115옴 터미네이션을 빼야죠. 안 빼면은 병렬이 돼서 55옴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역시 전송 특성이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115옴 터미네이션 스위치를 ON 해야 되고요. 요 출력을 사용할 때는 요 터미네이션 스위치를 오프해서 115옴 저항이 경로상에서 빠지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거를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요 115옴의 스위치가 붙어있는 의미는 그런 의미고요. 여기도 보면은 2번하고 3번에 터미네이션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스위치가 붙어있죠. 1번에는 왜 안 붙어있을까요? 분배를 한다는 이유는 최소한 한 개는 출력을 뽑아서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개만 쓸 때는 당연히 여기만 써야 됩니다. 한 개만 쓸 때는. 요거는 터미네이션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내가 출력을 한 개만 쓰겠다고 할 때는 반드시 요 출력, 여기에다가만 출력을 연결해서 쓰고 2번, 3번에는 115옴 터미네이션을 해 놓고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사용하실 때는 이 2번 출력, 3번 중에 하나를 115옴 터미네이션을 끊고 출력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하나만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1번 출력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터미네이션을 해 놓으셔야 되고, 여기는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될 거는 아날로그 장비와는 다르게 트랜스포머 출력인데도 입출력 간 접지를 그냥 사그리 다 묶어놨죠. 싹 다 묶어놨죠.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라운드 루프 발생하면 어떡하려고 이 출력단에다가 다 그렇게 접지를 싹 다 연결해놨을까요? 눈치채셨겠지만 이렇게 연결을 해놔도 디지털 오디오 장비는 애저역에 그라운드 루프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1번 핀에서 들어오는 그라운드 신호는 단순히 기준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접지 차폐 및 그라운드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라운드 루프를 발생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입력과 출력 3개의 그라운드를 한 방에 다 묶어놔도 그라운드 루프나 그라운드 전이차에 의한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라운드가 다 한 방에 묶여 있는 겁니다. 아날로그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아날로그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디지털 오디오의 분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문달사에서 나오는 이 분배 트랜스포머 한번 볼까요? 스플리팅 트랜스 1대3 여기 있네요. 그러면 요거는 1대1 아이솔레이션 트랜스포머라고 되어 있고요. 요런 거는 이제 요거를 어디에다 쓰라고 만들었을까요? 바로 장비의 입력단에 쓰라고. 입력단에다가 써서 핫과 콜드만 받고 그라운드는 바로 1번 핀은 쓰지 않고 바로 샤시로 접지 내려버리는 용도로, 입력 트랜스 용도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분배용으로 나왔네요. 분배용으로 나와서 1대2 분배가 되는 거죠. 요거는 입력을 하나 받고 출력을 두 개 뽑고, 요거는 이제 1대3 트랜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분배 펄스 트랜스포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트랜스포머가 뭐 구시대의 유물이다. 트랜스포머 요즘에 누가 쓰냐? 한 80년대 반도체에 꽂히신 그 선배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디지털 오디오에서는 트랜스를 빼놓고서는 뭐 회로 구성하는 게 말이 되질 않습니다. 요소요소에 트랜스포머가 다 들어가죠. 또 방송용 아날로그 장비에도 또 트랜스포머를 쓰지 않고서는 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지털 오디오의 분배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마치고, 다음서부터는 임피던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가지고, 임피던스에 대해서 좀 머리 아프실 수도 있는데 임피던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